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중에 잠이 부족한 청소년이 주말에 2시간 정도 잠을 보충할 때 불안과 우울 증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규칙적인 수면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여름철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수증기로 남해 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생겨난 열대저압부의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에 달하면서 1호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베트남을 지나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중간 강도로 강해졌다가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호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 수증기가 남해상의 정체전선을 강화해 주말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9일 하루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7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환자는 113명으로 늘었으며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환자 중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 환자가 48.7%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23%, 열사병 21.2%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3시에서 4시에 가장 많은 17.7%가 발생했고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는 15.9%, 오후 4시에서 5시 14.2% 순이었습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습기에도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고효율 태양전지 공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 하지만 계절이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성능이 들쭉날쭉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용액을 바르고 말리는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져 수천만 원대의 건조실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공정 중 습도나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수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용액 공정으로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는 드라이룸이나 글로우박스 안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의 습도나 온도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전지의 핵심인 특수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를 태양전지 광활성층 용액에 넣으면 습도가 높아져도 잉크가 고르게 퍼져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방막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수 첨가제는 액체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돕는 고분자 기반의 조절제로 구성돼 분자가 능집을 억제하고 흐름을 안정화시켜 방막이 만들어질 때 나노 단위의 균일한 구조를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 첨가제를 이제 광활성층을 제작하기 위한 용액에 넣게 되면 이제 용액이 기판에 더 잘 퍼지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방막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제조 단가는 낮추면서 고품질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다양한 태양전지에 접목해 고효율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운전자들은 빗길 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타이어 마모 상태가 심할 경우 미끄러짐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빗길 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곤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로 한복판에 차들이 멈춰 서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두 빗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 타이어와 마모된 타이어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하늘색 차는 35m 정도에서 멈췄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낀 빨간색 차는 55m를 지나 겨우 멈췄습니다. 제동거리가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젖은 곡선도로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안정적으로 주행했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차로를 벗어나 미끄러졌습니다. 제동할 때는 충분히 잘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선회할 때는 제가 생각한 경로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경로를 벗어나면서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지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는 마모 한계선과 표면이 완전히 같아지기 전에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 넣었을 때 한국은행 글자나 발행 연도가 보이면 타이어를 바꿔줘야 합니다. 공기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시게 되면 타이어 접지 면적이 많아지게 돼서 타이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의 제동 성능이라든지 타이어의 한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정상 타이어라도 빗길 운전이라면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평소 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말 늦잠으로 잠을 보충할 때 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진 오리건대 김소정 연구팀은 청소년 1,800여 명의 평일과 주말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를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주말에 평일보다 최대 2시간 더 잠을 잔 10대들이 주말에 더 오래 자지 않는 경우보다 불안, 우울 등 내면화 증상이 더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말 보충 수면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내면화 증상이 증가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재활훈련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집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김서희 양. 태블릿 PC 속 그림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맞추고 빈칸 속 빠진 숫자를 찾아 넣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여자. 이 서비스를 활용했더니 발달장애 아동의 문장 이해와 어휘 표현 능력, 정보 처리 속도가 6%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11%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수의 훈련 문항들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생성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AI 기반 인지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활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고 월 12만 원인 이용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000원에서 3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센터 수업 한 해 비용으로 제니코고는 한 달 동안 매일을 언어 인지 수업을 아이에 맞춰서 재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I 재활훈련 서비스는 우선 200명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A36 5G가 내일부터 국내에 출시됩니다. 갤럭시 A36 5G의 가격은 한 대에 49만 9,400원으로 책정됐고 A 시리즈 전용 인공지능이 탑재돼 S 시리즈의 AI 기능도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사진 속 불필요한 피사체를 제거하는 AI 지우개와 AI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는 버튼 등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 최대 경쟁사인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오픈AI가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컴퓨팅 자원을 다변화하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오픈A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챗GPT 모델 훈련과 실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컴퓨팅 능력을 구글로부터 제공받게 되고 구글은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를 고객으로 두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상견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3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감정을 키우고 경제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언급 또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오는 11월 경주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동계기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초청에 시 주석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묻는 취재 질문에 다음 의장국은 중국이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삼각 파트너와 전화통화로 정상외교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치로 내건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한중 정상은 30분 동안의 통화에서 여러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의 발표문은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자유무역을 함께 지키자는 제안을 부각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역할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한 응답은 빠뜨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통화. 순서는 미국, 일본 뒤였지만 대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차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내용 역시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었을 뿐이라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발표한 시 주석의 발언엔 뼈있는 말이 많았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지켜나가자며 혼란으로 뒤엉킨 국제 정세에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 일방주의와 관세 전쟁 등을 비난하며 공동전선을 펴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确保全球和地区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 시 주석은 또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전략적 신뢰를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외교 갈등으로 번졌던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립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계기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읽히는 대목도 보입니다. 要深化人文交流，加深相互理解，夯实民意基础，让中韩友好在两国人民心中扎根。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한 초청이나 한반도 비핵화 역할 요구에 대한 응답은 중국 측 발표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I don'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re was a call between the president and President Jae-myung Lee. We can confirm that that phone call in fact took place.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한미 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gratulate the president on his elec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re confident under his leadership that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thrive. 국무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자세한 통화 내용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의견이 알고 싶다면 백악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만나자는 뜻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확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3.8%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커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최근 역성장 빈도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 평균은 낮아졌지만 변동성이 커지며 2010년대 한 차례, 2020년 5차례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직전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해보니 2014년 평균 4.6%이던 역성장 발생 확률이 지난해 13.8%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에도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올 들어 5달째 10만 명에서 20만 명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0만 6천 명, 제조업은 6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제조업은 11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노숙인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편중과 시설 노숙인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거리 노숙인은 1,349명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5.4% 감소했습니다. 거리 노숙인 가운데 75.7%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어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습니다. 거리 노숙인 320명과 시설 노숙인 1,130명, 쪽방 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서 거리 노숙인의 35.8%가 결정적인 노숙 사유로 실직을 꼽기도 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나 스님과 종무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는 국보 2점을 포함해 문화재 30여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을 탄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뿌옇게 금세 주변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환풍기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연기가 환풍기 쪽으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36분에 저희가 화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해서 초지인을 잡았습니다. 57분에 저희가 대응 1단계 해제까지 지금 바로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불은 2층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스님과 종무원 등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2층에선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회의 참석자를 포함해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 30여 점은 불이 번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구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성보는 안전하게 잘 보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측은 당분간 국보 불화 등 유물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을 경우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복구 중인 동해안의 한 야산이 비포장길 주행, 이른바 오프로드 동호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출입 금지된 임도를 무단 질주하면서 산길 곳곳이 훼손되고 주민들은 소음과 흙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산속을 누빕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단숨에 오르는 경쟁도 펼칩니다. 이번엔 큰 바퀴를 단 차량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거칠게 질주합니다. 이곳은 2019년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강릉 옥계면 밥봉 일대. 이 산길은 산불 진화와 복구를 위해 만든 임도로 일반 오토바이와 차량, 자전거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전망이 좋은 오프로드 명소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수십 대가 몰려드는 겁니다. 출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와 안내판도 무용지물입니다. 차단기와 나무들로 길을 막아놨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은 여전히 이쪽 옆 샛길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꼭 먼지에다가 경비용 오토바이가 4대 5대 내려와봐요. 나다다다 하고 시끄럽지. 안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가 골짜기로 추락해 50대가 숨졌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흙구덩이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단주행으로 임도가 깊게 파이면서 정작 진화 복구 차량 통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토사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체계가 혼란이 생기고 다른 물길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새굴이라든지 침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남아서 계속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됐거나 뭐 그런 건은 없나요? 산불로 망가진 살림이 복구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오프로드 주행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와대 관람 일정이 일부 조정됩니다. 청와대 재단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현행 관람 방식이 유지되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예약 인원과 관람 동선 등이 조정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8월 1일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는 보안과 안전 점검을 위해 관람이 임시 중단되고 복귀를 마치고 나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